다들 국어를 잘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첫 수업 시작합니다. 김재훈이고 이상국어학원 국어 강사입니다.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문학 하잖아요, 그죠? 영화의 대본이 시나리오죠, 그죠? 연극의 대본은 희곡입니다. 시나리오와 희곡을 같은 놈들을 극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극 얘기를 먼저 합시다. 문학의 한 개파죠, 그죠? 이병헌 아십니까? 영화배우 몰라? 이민정 남편. 이병헌이 젊은 시절에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고인이 된 여자 배우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 그때 오늘 우리가 우연히 만났죠. 우연은 우연한 인연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불교 용어입니다. 인연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번지 점프를 하다는 영화에 똑같습니다. 오늘같이 본인이 선생으로서 학생들과 첫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인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넓이 넓은 우주에, 그죠? 그 자그마한 태양계에, 그 요만한 지구에, 그 좁디 좁은 대한민국 땅에, 동탄 투 지구에 와서 우리가 오늘 2월 첫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 태양 밖에 저 먼 우주에서 아니면 저 하늘 끝에서 밀씨 있죠? 밀씨 하나를 던집니다. 밀씨가 날아와서 나폴 떨어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을 흙바닥이라 생각합시다. 거기에 바늘 하나를 꽂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폴 떨어져서 얼마나 넓은 땅에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놈이 밀씨가 바늘 끝 여기에 도착해서 갖다 꽂힐 확률이 여러분과 제가 만날 확률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반갑다는 얘기고, 왜 이 이야기로 출발하느냐? 이것이 문학입니다. 그렇죠? 첫 수업은 문학입니다. 문학에 앞서 문학 먼저 갈까요? 문학으로 출발합니다. 문학을 정의하십시오. 교과서 배우죠? 문학의 키워드는 뭡니까? 문, 글을 이용한 학문이고, 문학은 정의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가치 있어야 돼. 가치가 뭐야? 쓰레기 안 돼. 아까 감동 주잖아, 그죠? 감동, 교훈, 수필 교훈 주잖아요, 그죠? 사랑의 세레나데, 감정을 펴서 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고, 그죠? 시, 소설, 수필, 극, 영화 보고 눈물 흘리잖아. 이런 놈들이야. 문학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게 나왔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의 표현법입니다. 잘 형상화했다면, 형상이 뭔데? 모양 형자냐, 모양에 띈 이미지라고, 상이라고, 그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잘 버무려서 형상화한 언어를 통한 뭐 해야 돼? 더러운 거 안 돼. 사랑을 논하고 뭘 논해야 돼? 아름다움을 논해야 됩니다. 맞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은 미학입니다. 인간을 탐구하는 과목은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출발해서 위대한 철학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반드시 예술을 합니다.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통한 예술입니다. 키워드기 답니다. 문학 정의 들어갔습니다.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형상화. 형상 어떻게 해? 패러독스, 반어, 역설, 절정, 이육사,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왜? 말이 안 되잖아. 왜 역설이야? 무지개는 뭔데? 따뜻하고 밝고 좋아야 된다고 이거. 근데 강철이라며. 왜? 매운 계절 채찍에 쫓겨 던져졌으니까. 맞죠? 허나 그놈은 감동을 줍니다. 맞죠? 역설, 모순이라고. 모순은 뭐야? 이 표현법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모순은 뭔데? 창과 방패야.
제가 창과 방패를 팔아. 어떻게 팔았어? 이 창은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습니다라고 창 다 팔아먹었어. 그 다음 어떻게 돼? 이 방패 팔아야 되잖아.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막습니다. 그랬어. 미친놈이죠. 똑똑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쌤, 그 창으로 그 방패 찍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모순이죠. 창과 방패가 있는 모순. 비논리죠. 안 맞다고. 미친놈이에요. 그죠? 이 모순적 내용이 역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 표현은 이 모순된 내용을 포함해서 뭘 주장합니까? 이 육사는 남방에서 북방으로 쫓겨 올라갔죠? 시간적, 공간적 이동이 일어났죠? 공간적 이동, 맞죠? 수직적으로 저 고원의 끝에 절정 이육사 기억해보세요. 올라갑니다. 수평적 이동과 공간적 이동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왜 갑니까? 그 끝에서. 왜? 이육사 수인번호 264번이라고. 옥사했잖아. 일제치하에서 투사로 항해하다. 저항하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왜 역설적 표현? 역설은 모순일 뿐입니다. 역설적 표현에서 뭘 전달하고 싶겠습니까? 마지막 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무릎 꿇고 왜 무릎 꿇습니까? 로또 되라고 무릎 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해방 좀 해달라. 맞죠? 그래서 그걸 정의합니다. 뭐라고? 역설적 표현인 겨울은 일제치하의 겨울이겠죠?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무지개는 뭐겠어요? 희망이고 파랑새입니다. 뭐가 있어요? 해방된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허나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역설, 모순으로 한다고. 무슨 무지개가 강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기까지였어. 허나 모순이지만 우리한테 같이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맞죠? 문학은 가치가 있는 내용을 역설, 모순, 반어, 직유, 상징, 강조, 별의별 거 많잖아, 이거. 따로 정리하자고. 형상은 언어잖아. 말과 글을 이용한 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해방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술입니다. 맞죠? 문학 추구합니다. 앞서, 자, 문학은 언어를 분석합시다. 여러분 무슨 과목이에요? 영어 아니죠? 프랑스 아니죠? 한국어 합니다. 한국어 흔하잖아. 한자 생략해. 우리 과목은 국어입니다. 맞죠? 국어는 왜 국어야? 말라고 글났어. 글라고 말랐어. 말이 먼저 생겼죠. 말이 생겨서 뭘로 바뀝니까? 말을 했어. 왜? 인간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사회. 사람인지 아시죠? 사람과 사람을 모아서 사회고, 사회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위해서 글자를 발명합니다. 사실은 말을 먼저 발명했죠. 말을 만들고 말이 기록, 구전이잖아. 구전문학이 뭐가 돼? 기록되면서 이두, 중세국어 짱나는 거 하잖아. 향찰. 말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말 이전은 역사로 기록된 바가 없고 구전만 있습니다. 맞죠? 말과 글입니다. 국어 분석합니다. 국어는 말과 글이고 말은 뭐 합니까? 말하고 듣습니다. 맞죠? 말하기, 듣기. 이거 뭐야? 여러분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화법이라고. 화법은 말하고 듣는 거잖아. 그죠? 시험용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법입니다. 글로는 뭐 합니까? 쓰고 읽겠지. 쓰기, 읽기가 합니다. 읽기, 여러분이 싫어하는 비문학 독서가 이 읽기입니다. 허나 사람들은 어찌돼? 여러분 사투리 알아요? 방언이라 그러죠? 왜 애들 양키들은 어디야? 미국에서는 영어 써. 왜 여기 한국어 써? 지들 편하거나 자기 의사소통에 편하게 한다고. 사회적인 사물이니까, 그죠? 그놈들 규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국도 한방된다고. 그래서 표준어를 정하고 국어 대사전을 만나고 문법, 글과 말의 법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놈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문법. 왜 문법이 필요했을까요?
옛날에는 짜장면이 자장면이라고 써야 표준어였습니다. 맞죠? 시절이 변해서 뭘로 합니까? 짜장도 인정해 준다고.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아니면 기억합니까? 언어는 역사성입니다. 왜? 시대에 따라서 변화오니까요. 법칙이 필요하겠죠? 의문의 변동 왜 있습니까? 변해오니까요. 신라, 국물, 사람은 지 마음대로 지들 편하게 쓴다고. 그죠? 그놈을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한 게 문법입니다. 이거 어디에 들어갑니까? 언어와 매체의 문법 영역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언어는 어디로 갑니까? 이미 하고 언어와 매체 문법만 들어갑니까? 매체는 뭡니까? 소통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대화하는 거, 신문 기사, 논문 다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소통 방식을 풀게 되고 다시 정리하면 국어는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거고 해년마다 용어만 바뀌고 화법, 독서, 매체 있고 그다음 문법, 언매 이거 다 들어가죠. 이거 중에서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예술들이 발달해갖고 음악과 미술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위한 예술이 문학이라 이거야. 맞죠? 문학을 갈라봅시다. 시로, 오늘 시로 출발할 때 시로 끝내겠습니다. 문학은 시가 가장 키워드가 많습니다. 문학 정의했죠. 가치가 있는 내용을 형상한 언어 예술이고 시의 키워드. 시에서는 뭐야? 말과 글에 빗대. 시가 있었어. 시는 글자로 쓰여있잖아. 글은 나중이잖아. 그냥 시가 없었어? 뭐가 있었어요? 원류는 노래입니다. 말만 있을 때 시가 있었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가요야. TV 틀면 나오잖아. 지금 유행하는 노래 뭐야? 최신 가요잖아. 맞죠? 대중가요잖아. 노래가 시가 됩니다. BTS 노래 중에 있죠. 작은 것들에 위에 바치는 시죠. 노래잖아. 노래가 시입니다. 사러리 갔다. 청산에 사러리 갔다. 노래입니다. 사러리 갔다. 그죠? 노래가 시고 노래는 그죠? 말로 전해졌던 게 노래. 고대가요, 향가, 향. 지금으로 보면 신라는 촌뛰기 향토니까 향가라. 창기파란가. 그죠? 그 다음 시대에서 쭉 봅시다. 고려시대 때는 고려가요겠지. 맞죠? 고려가요 다음 뭐야? 조선시대 넘어갔잖아. 조선가요겠지. 그런데 우리 바로 앞세대잖아. 조상이잖아. 시의 조상 시조라고 그러잖아. 맞죠? 그 다음에 현대시로 오면 뭐가 바뀝니까? 현대시는 오면서 자유시가 됩니다. 자유시는 뭡니까? 율격을 없애버린 거라고. 시조 기억합니까? 시조의 특징은 뭐야? 초장, 중장, 종장, 3, 4조, 4조.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 패턴이 반복되고 리듬감이라고. 노래니까. 맞죠? 하지만 형식을 꼭 정해줘야 왜? 정형률, 외형률. 정해진 형식.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형식이 외부적으로 정해지는 거 외형률. 뭐냐고? 3, 4조, 4, 4조. 고대 가이드를 봐봐. 맞죠? 고전 시간 보면 다 정형률, 외형률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오늘 하게 되는 윤동주의 길 그 어디에 3, 4, 4, 4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첫 음절은 3음절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열어줬다고 자유롭게 해서 자유시입니다. 율로 표시한 뭐야? 믿음으로 표시한 뭐야? 정형률, 외형률이 아니라 소개. 그런다고 노래가 아니야? 노래 안에는 리듬감 내재되어 있으니까 내재율이라고. 키워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죠? 시 정리합니다. 노래가 시가 되었고 시의 키워드는 노래는 싱어. 노래 부르는 놈이 있어야지. 노래 부르는 놈을 뭐라 그래? 가수라 그러죠? 시를 해서 시는 작가 자신이 노래할 수도 있고 작가 자신이 아닌 귀뚜라미가 노래해야 됩니다. 아니면 숨어 있습니다. 이놈을 뭐라 그럽니까? 시의 첫 번째 키워드는 화자입니다. 쓰십시오. 화자. 소설로 가면 화자라는 용어 절대 안 나옵니다. 맞죠? 이야기는 글로 썼으니까 이야기가 소설된 거잖아. 소설을 쓴 놈이 뭐가 중요하냐면 서술자야. 누가 서술하고 있냐고. 작품 안에서 서술하고 있으면 1인칭이겠지. 나가 나올 테니까. 그놈이 주인공이 1인칭 주인공 10점이겠지.
주인공이 아니면 관찰자겠지. 1인칭 관찰자지. 2인칭이 있어. 작품 바뀐데 2인칭은 없다고. 3인칭이 될 거 아니야. 3인칭 기본적으로 시점 뭐야? 다 관찰자야. 얘가 누구야? 내가 작가면. 소설은 이야기고 구라거든. 현실의 구반을 둔 창작물이기 때문에 작가는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줄여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오늘 시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자입니다. 시에서는 화자입니다. 화자. 화자의 상대는 물론 청자입니다. 가끔 어떤 문제 보면 청자 있죠. 청자 수정할 수 있으니까. 화자 타입은 세 가지 뭐? 작가 자신이냐. 윤동주의 시에서 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작가 자신일 겁니다. 두 번째, 작가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사람이어도 되고, 자, 대단히 여성적이라는 시 중에서 예시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김소월 여자입니까? 진달래꽃 그보다 더 여성스러운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사뿐히 지려갖고 가시옵소서. 남자라고. 시작 화자가 자기 자신이야? 작가 자신이야? 아니라고. 여성 화자를 내세운 거죠. 화자와 작가는 다릅니다. 시인은 작가는 창작자고 화자는 노래 부르고 시에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입니다. 화자. 두 번째 키워드 노래에서 출발합니다. 노래는 뭐야? 쿵짝짝 쿵짝짝. 뭐? 리듬감이야. 리듬을 한자어로 바꿔. 이미 했잖아. 뭐라고? 내재율, 정형률, 외형률. 무슨 율이라네? 말의 율이라네. 운율입니다. 씁시다. 뭐라고? 리듬감, 운율이잖아. 숨어있냐 숨어있지 않냐 현대시는 자유시고 내재율이야. 고대 가요는 정형이고 외형이고 리듬감이 명확해. 시조가 대표적이죠. 맞죠? 화자, 운율. 세 번째는 감각입니다. 감각은 어떻게 됩니까? 육감 빼. 육감 이장 안 해. 시, 청, 흥미촉이야. 눈으로 봐. 시가. 청각 귀로 듣죠. 후가 호야. 이미 후가 후. 후도요. 그 다음 뭐냐? 미각. 미각 쌤 입. 입으로 맛을 봐요. 혀로 봅니다. 맞죠? 혀에 과학에서 배우시나? 그죠? 시, 청, 후, 미, 촉. 촉각 뭘로 봐? 대답해. 촉각 뭘로 느껴? 손이야? 발로는 못 느껴? 차가운 거? 이거 뭐야? 몸이야? 몸도 아닌데 장기로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신경세포 어디 있어? 피부에 있죠. 촉각은 피부입니다. 맞죠? 시, 청, 후, 미, 촉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시에서는 뭘 묻는 거냐? 이미지 있죠. 우리 여러분 딸기 생각해 보십시오. 맛도 느끼고 시각도 있고 소리는 안 나겠구나. 그죠? 이런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인간은 사물을 인지합니다. 얘가 어디 맺힙니까? 물론 대갈속 머릿속에 맺히지 않으면 뭐가 그럽니까? 마음에 맺히죠. 마음 심자의 상입니다. 심상이야. 심상은 뭐냐? 이미지겠죠. 다시 화자는 말하는 놈 운율 리듬 심상 이미지라고. 맞죠? 심상에서 맨날 첫날 나오는 게 뭐야? 공감각이라고. 감각기관이었지. 근데 공이라며 2개 이상 나오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감각적 표현 아는 양반, 아는 분, 대표 용어. 제가 묻는 수업 시간, 제 시간에는 공감각이 뭐냐? 물으면 정의는 때려치우고 답하십시오. 무슨 종소리? 푸른 종소리. 감각이 2개 이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거겠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러죠.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이걸 정리해 갑시다. 나는 어제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 하늘은 더없이 푸르르고 종소리가 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라고 19절을 제가 적었습니다. 공감각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유사한 표현 같아요.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 그날의 하늘과 종소리를 기억하니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푸른 종소리. 공감각적 표현 찾아내십시오. 잘하나? 제가 뭐라 그랬죠? 공감각, 저랑 만나면 무슨 종소리? 푸른 종소리다. 라고 예시로 머리에 때려 넣으십시오.
푸른 종소리는 왜 공감각입니까? 공감각의 정의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감각적 표현. 종소리 무슨 감각이야? 청각이잖아.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뭐야? 청각을 푸른 소리, 종소리가 푸르다고 미친놈이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시끄러운 종소리니까 저처럼. 그지? 아니면 조용히 은은하고 잔잔하게 터지는 종소리여야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날의 하늘은 푸르렀고 종소리는 은은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은 공감각이 아니라 그날의 하늘은 푸르렀다. 시각적 심상과. 맞죠? 종소리가 은은했다. 소리를 표현하는 청각이죠. 시각과 청각을 나열한 것뿐입니다. 허나 제가 예시를 들었던 푸른 종소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소리가 목적이잖아. 종소리 뭐야? 청각을 뭘로 바꿨어? 푸르대네 정신 나간 놈이. 강철 같은 무지개 하듯이. 맞죠? 아, 강철 같은 무지개 되겠는데? 무지개니까 시각에 갖고 강철적 아니냐? 근데 푸른 종소리 가자. 푸른 종소리니까 종소리 청각을 뭘로 바꿨어? 바꾼 거 뭐야? 옮겨가는 거잖아. 암이 전이 되잖아. 감각의 전이 현상이라고. 청각이 뭘로 바뀌었어? 푸른 색깔, 시각이잖아. 청각이 시각화된 거. A 감각이 다른 B 감각으로 전이 되는 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보다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부른다고. 됐죠? 시청, 흥미 쪽에 일단 무시하고 공감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유사한 공감, 이런 공감각 촌스럽게 그게 안 해. 그죠? 본 시에서 예를 들면 윤동주의 길에 아니면 푸른 종소에 들어간 시가 본문에 나왔다 칩시다. 1, 2, 3, 4, 5의 번호 공감각 있는 놈 아닌 놈 아예 없는 놈. 그래서 세 놈 정도 제끼고 두 놈이나 세 놈이 경험하는 게 뭐야? 감각의 나열로 헷갈리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고 A 감각이 B 감각으로 전이 됐거나 그 놈을 답을 체크해야 될 거고 아니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에서 청각의 시각화 문구가 있거나 시각의 청각화 나오면 못 찾는 거야 이거. 왜? 종소리 목적지가 어디야? 종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푸르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 그지? 근데 시끄러운 시각은 뭐냐? 태양이 시끄러울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물론 이 의법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표현법 기억하시고 개념만 리뷰하고 갑니다. 자, 화자, 운율, 심상. 노래로 다시 갑니다. 노래는 뭐야? 시의 갈래명이 뭐야? 시나리오, 희곡, 급. 수필, 기행문, 일기. 우리 일기 안 돼. 안나 일기 정도 돼야 급이야. 그 교술이지. 이야기, 소설, 작은 이야기, 소설. 얘들은 서사야, 서사. 저 역사의 대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죠? 호메로스. 뭐야? 서사는 시간상의 흐름이야.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고. 이게 순행이야. 그래서 역행적 구성은 이상하니까 백투더 퓨처 과거잖아. 어떻게 해?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역순행만석 방식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야. 허나 노래는 뭐야? 감정을 노래하고 감정을 노래하잖아. 사랑을 노래하고. 누가 노래해? 유리왕 왕도 노래한다고. 황조가 저렇게 황조롱이들이 사랑 나누고 있는 거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는 자신의 감정, 사랑의 세레나다라고. 맞죠? 노래는 뭘 노래합니까? 감정을 노래합니다. 감정을 한자로 좀 더 바꿔봅시다. 정서죠. 정서를 뒤집으십시오. 시는 무슨 영역이다? 서정의 영역입니다. 맞죠? 노래의 감정, 정서. 시는 서정이고 서정에 들어가는 영역이고 시는 그래서 감정적, 정서적, 서정적이야.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겠지. 허나 역사를 노래할 수도 있지. 그러면 대서사시가 되겠지. 서사적이 되겠지. 갈래명 시 서정입니다. 첫 번째 키에도 하자고 운율, 리듬 운율이고 이미지, 마음의 미천상, 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키워드 2개 남았습니다.
5번은 표현법입니다. 표현법은 별도로 다룬다 그랬죠. 워낙 왜 긴긴 역사에서 패러독스, 단어, 역설, 점층 온갖 것들 발달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놈들을 정리 한 방에 해줘야 된다고. 큰 틀에서는 상징을 쓰죠. 윤동주의 길도 지문 읽었잖아. 문제 풀어왔으면 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길은 뭐야? 인생길이라고. 마이웨이잖아. 노래 있잖아. 프랑크 시나트라. 마이웨이라고. 내 인생 얘기하는 거라고. 상징적 기법을 쓰거나 강조, 반복하거나 점층하잖아. 그죠? 변화 주기, 역설, 변화 줬잖아. 그죠? 이런 형식으로 해도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뭐다? 진행 방식이야. 자, 소설의 진행 방식은 뭐야? 썸 타야 돼. 춘향이와 춘향전 기억해. 춘향전의 전개 방식은 뭐야? 소설 전개 방식은 일단 만나. 소개팅 해야지. 맞아? 발단. 그 다음 뭘로 가? 일이 벌어져야 돼.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돼. 전개죠. 그 다음에 그걸 끝나. 흐지부지 타도야. 연애 안 돼. 이야기도 재미없어. 발단, 전개, 위기가 닥쳐야 된다고. 변사또 새끼가 와서 뭐 해야 돼? 춘향 안에 수청을 들라라고 반동인물이 성장돼야 돼. 발단, 전개, 위기가 닥치죠. 절정은 뭘로 갑니까? 클라이막스잖아. 나버리고 떠나간 저 이몽룡놈이 어떻게 돼? 장원급제에서 암행건사가 돼서 들이닥치죠. 죽을 위기에 처한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까는 게 뭡니까? 금준미전은 백성의 고열이요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의 노래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놈은 춘향 전이겠지 소설. 허나 극으로 한 거야? 판소리 무대 깐 거라고. 그죠? 그래서 무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외국에 뮤지컬 있습니다. 똑같이 호프네임하듯이. 다시 시로 돌아갑니다. 다시 시는 서정이고 노래에서 시, 감정, 정서, 서정이고 노래라는 자는 화자라 그러고 화자는 작가 자신이가 작가 자신이 아닌 것. 사람이어도 사람 아니어도 돼. 숨어있는 것. 운율은 뭐다? 리듬감이고 노래니까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 숨어있으면 내재율. 밖에 드러나면 외형률, 정형률. 맞죠? 심상은 뭐다? 가슴에 맺히는 상이라고. 헬로키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우리 감각을 이용하잖아. 그죠? 시청 미초 플러스 공감각적 심상은 푸른 종소리였다고. A 감각이 B 감각으로 전해지는 거야. 끝났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코드는 4번입니다. 4번은 전개 방식입니다. 전개 방식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시는 감정선의 흐름이잖아. 내 감정의 흐름은 어떻게 돼? 똑같잖아. 저 어디냐? 뭘로 하지? 황진이 아시죠? 황진이 뭡니까?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너리를 버여내야 했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내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야. 그리움이 일어납니다. 쓰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다. 기상! 기죠? 오래오래 기다리니 감정이 상승되죠? 승입니다. 그렇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님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맞죠? 전입니다. 전환이 일어난다고. 결론은 해피엔딩이거나 새드엔딩. 기승전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선의 흐름이니까요. 혹은 고전 시가에 나오는 용어들은 뭐야? 선경후정. 왜 선경후정이야? 선배 후배잖아. 앞에 뭐가 나와? 경치, 경관,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저 월산대는 뭘 노랬습니까? 저 먼 바다에 외로이 배가 한 척 떠 있으니 경치 봤잖아. 감정이 무슨 정서가 일어나? 선경, 후정, 뒤에 정이 뭐야? 외로움도 느끼는 거야. 성경후정이죠. 황조가도 마찬가지겠죠. 저 아름다운 꾀꼬리 한 쌍이 속살인 모습을 보니 성경, 감정, 외로울 쌓인의 몸은 후정이죠. 예외적인 게 뭐 있겠습니까? 선정, 후경도 있을 수는 있겠죠. 시험에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요. 방식이 다르니까. 끝입니다. 머릿속 정리하십시오. 문학은 쭉 읊을게요. 문학은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형성한 언어를 통한 미를 추구하는 예술이고 노래에서 출발했고 시가 되었고 이 시는 감정과 정서를 노래하기 때문에 서정의 영역입니다. 맞죠?
화작은 노래 부르는 자, 운율은 리듬감, 심상은 이미지, 공간극적 심상, 푸른 종소리, 감정선의 흐름이 전개 방식, 기승전결, 성경우정. 나머지는 편법. 됐죠? 키워드 5개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검 안 드십시오. 맥락 다 연결되죠? 말로 출발해서 노래로 출발하고 글로 가고요. 역사의 흐름에서 시대로 뚫을까? 시대로 뚫으면 돼. 가요라고 최신 노래잖아. 고대가요, 향가, 그 다음 또 뭐 있냐? 고려가요, 조선가요 말고 시조. 시조 종류는 뭐야? 평시조. 시조는 형식 딱딱 들어맞고 3, 4, 4 하니까 양반 놈들이 많아있겠지. 그놈이 살짝 변하면 어시조지. 사설시조는 뭐야? 민가에서 일반 백성들이 씹어대야지. 두터비 파리를 물어야지. 씹어대야지. 그래서 주저줄이 사설이 길어진 거고 주로 중장에서 쫙 빼줘. 허나 형식 지킵니까 안 지켜봐? 왜 정형률이야?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평수이론 3장 65글자냐? 3장 하면 그중 45글자 내외고 대신에 사설시절은 뭐야? 중장을 쫙 뺐으나 얘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절의 이름을 달면 뭐가 돼? 종장의 첫 음절은 3음절을 해야 되죠. 현대 시조도 형식은 뒤틀려고 다 뒤집었지만 뭡니까? 종장에 해당하는 연의 첫 음절은 3음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죠? 아니야? 정리하소. 체크해 주십시오. 윤동주의 기록합니다. 월간 교재로 합니다. 월간 국어 132페이지 윤동주로 갑니다. 윤동주의 길을 하는 이유는 유명하기 때문이고 이육사는 이미 말씀드렸죠. 작가를 이해해야 시가 보이고 노래가 보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동주를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서시 우물 안에 들어가 보니 자화상 참회로 보신 적 있죠? 윤동주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 키워드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문제에 글이 적용하고 시는 이 방식으로 키워드 직접 찾아내십시오. 읽습니다. 시 한번 쭉 읽고 문제풀이 형식으로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분은 문학가 아니야. 소수파하려면 대학 가서 해. 영화감독이나 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가서 지주장해. 우리는 입시를 위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일반적이고 적절한 답을 찾는 거야. 과학과 수학과는 달라. 좋은 답을 찾는 거라고. 3번 문제 보기 가시죠.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옆 페이지 나가 뭔데? 윤동주의 길이잖아. 이거 시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면 정신머리 나간 거야.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며. 적절하지 않은 건 베스트지. 왜? 5개 선지 중에 4개는 적절하다며. 세상에 무슨 힌트가 승률 80%짜리가 있어. 1, 2, 3, 4, 5번 대충 4개는 맞고 한 놈은 이상하게 틀렸다는 얘기야. 살짝 꽈놨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3번 문제만 읽어도 아직 읽지도 않은 윤동주의 길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는 땡큐하고 말씀하시고 보기를 참고하라 그랬죠. 참고는 얼어 죽을 보기가 지상명령이야. 보기의 관점에서 입각해서 문제 푸십시오. 자기 주장하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학 가서 하시라고. 그죠?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하랍니다. 이 시는 무슨 시?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는 다음에 나왔죠. 동그라미 길이라는 상징적 소리죠. 상징이죠. 길은 길바닥 길이잖아. 이놈이 뭔가 상징은 뭔가를 자신이 아닌 것을 대신하는 거겠죠. 그 상징의 종류는 관습적 상징, 의례적 상징, 그죠? 그 다음 원형적 상징. 태초에 물에서 사람이 생명체가 했을까? 물은 생명력이다. 이건 원형적 상징이야. 허나 개인적으로 상징으로 쓸 수 있어. 달! 개인적 상징으로 살아나는 님을 표현할 수 있죠. 허나 관습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달과 해는 뭐? 임금을 상징하겠지.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쨌든 이 시는 길이라는 상징적 소리부터 길이 뭔가 의미를 한다는 얘기했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는, 국어는 예민해야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태리 장인의 정신처럼 한 글자 그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이미 힌트 줬고 그거 더 강조해줘. 길들이 나오는데 키워드에 상징을 썼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는 화자 나왔죠. 화자 동그라미 첫 번째 키워드 나왔고, 주제도 알려줬습니다. 길에서 뭘 찾는데?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데, 되찾는다고, 돌려받는 거라고. 회복이잖아. 의료는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정의했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관점은 어떻게 다양해요? 작품을 통해서 내재적 관점 뭐야? 온리 작품만 보고 표현법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아. 맞죠? 허나 사회반영론, 역사적 관점 있죠? 외세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얘는 하겠다는 얘기겠죠. 나를 대적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참고하는 계열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거라고. 이 시의 화자는 정리하잖아. 읽지도 않았는데 이미 부정적 상황이래. 우리는 알고 있지. 윤동주는 저항시인이야. 윤동주를 기억해볼까요? 윤동주와 이육사 둘 다 저항시인의 대표주자입니다.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이육사는 절정 말씀을, 그 사람 왜 그렇게 거칠고 남성적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군장 선생님이야. 한학자라고. 유교 교육만 받고 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일제한테 저항을 했죠. 저 외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으니까 총칼 들고 싸우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임보로가 264원인 겁니다. 옥사했죠. 그래서 아까 처절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절정이라는 시가 나왔겠죠. 윤동주는 제 선배기도 하지만 연희전문대 연세대 출신이야. 그러고 유학 갔어. 집안이 유복했다고 꽤. 일본에 유학 갔다고 해. 그래서 책 끼고 가죠. 윤동주는 왜 참회록 자상 부끄러움의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움이 예술입니까? 맞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름다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수치심, 수호지심, 맞죠? 예술을 추구한 이유는 윤동주는 한학자 집안이 아니고 크리스찬 집안이야.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왜? 조국에서는 백성들이 핍박받아 죽어가고, 이육사 같은 사람들은 몰리고 쫓겨서 사형을 선고받고, 자신은 어떻게 돼? 유학 가서 편하게 집에서 보내는 학비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모습을 윤동주는 즐긴 게 아니라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성찰의 매개체, 과학에 나오죠. 매질, 매개, 중매징이. 매개체가 뭐야?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에 보이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물을 쳐다봅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원래의 나가 있겠죠. 지문 좀 더 갑니다. 이 시의 화자는 부정적 상황이잖아. 맞죠? 상황 속에서 자기 탐색을 한대. 찾아서 당긴대. 다닌대. 성찰 나오죠 또. 성찰. 자, 성찰은 복귀입니다. 다시 듣는 거야. 누가 다시 써? 우리 조은현 아니면 이세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바둑판을 다시 둡니다. 전체를 외워서 그 과정을 다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성찰이고, 사저성어하면 와신상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겨내죠. 초국하죠. 자, 성찰을 통해서 또 나오네. 잃어버린 나 두 번 나왔어. 정답이라는 얘기야. 잃어버린 나. 길을 통해서 탐색하고,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서 뭘 찾고 싶어해?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데 회복. 동그라미 쳐. 어디서? 나의 엄마를 되찾으려는,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고. 같은 말이잖아. 왜 쓰잘데기 없이 두 번 쓰냐고. 정답이기 때문이죠.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로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 지금 2번의 이 문제에 한 3번 지문은 나야 되는 거고, 1, 2, 3, 4, 5 아까 다시 문제로 가면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지문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도움되는 걸로 땡큐 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왜? 80% 확률로 맞는 얘기라고. 나머지 틀린 놈도 무조건 아니면 했겠어. 그럼 변별력이 떨어지겠지. 그럴싸한 놈 집어넣었을 거라고. 1번 갑니다.
우리 시 읽지도 않았어요. 1번 굳게 닫힌 새 문이 나오나봐. 시어 새로 된 문이지. 부정적 시어야 긍정적 시어야? 쇠로 된 문이니까 상처 같은 느낌이잖아. 부정적일 거야. 예측하면 되지. 이미 그리고 문이 닫혀 있다며. 열려 있는 거 아니잖아. 굳게 닫힌 새 문을 통해서 화자 또 나왔죠. 동그라미. 부정적 상황을 드러난다고 할 수 있군. 2번 길이 다운표는 인용이죠.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답니다. 길이? 뭔 얘기죠? 이 시를 읽어봐야 돼. 통했다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 어디 나왔어? 복에 있었잖아. 자기 탐색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뤄준대. 이 뭔 얘기야? 2번 모르겠어. 물음표. 1번 맞아 보이고. 3번 눈물 짓나봐. 우나봐. 눈물 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 부정적 상황 맞죠? 절망적 상황을 극복보다 더 뛰어난 것보다 초극. 이육사도 초극적 의지죠. 극복하려는 화자의 또 화자 나오지 노력을 나타낸 것이겠군. 4번 맞아 보이는데 4번 부끄럽대. 이육사는 부끄러움의 이야기죠. 부끄럽게 선설했겠죠. 통해서 화자가 하늘을 보나봐. 여기서도 하늘을 보면서 자신을 봤더니 부끄럽게 느꼈고 자기 성찰하고 있으면 짐작할 수 있게. 이건 제낄 수 있어. 지문 안 봐도. 맞지? 그럼 하나 자기 머리 믿지 마십시오. 구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5번 화자가 길을 걷나봐. 그 걷는 이유는 뭐다? 담 저쪽이라는 표현이 있고 나라는 표현이 나오나봐. 쉬러 갑니다. 꼭 넣어주시오. 오롯이 시 한번 읽고 같이 해석해 봅시다. 나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윤동주의 길. 작가와 제목을 먼저 읽으십시오.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 궁금하죠.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를 몰라. 뭔가 잃어버렸는데 어디다가 놔뒀는지 모르겠어.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찾았다는 얘기야. 그지? 주머니를 더듬어갖고 길로 나가서 어디 갔지? 이러면서 찾아가는 거라고. 기죠? 상황이 벌어지죠. 2연입니다. 돌과 돌이 끊임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그래 이거 돌이네. 돌과 돌이 담이잖아요. 돌담을 끼고 이 길이 긴가봐. 복수궁 돌담 길인가봐. 가서 끼고 갑니다. 길을 계속 걸어가죠. 세 번째 이건 뭐야? 이 담이 쇠문을 굳게 닫았대. 미친놈이야? 윤동주 미친놈 아니야. 왜 이렇게 지었어? 시적 고용이고 뭐다? 의인화된 표현이죠. 담이 쇠로 된 문을 닫았다며. 문을 닫는 행위 누가 할 수 있어? 인간만 할 수 있어. 가짜잖아. 의인화한 거라고. 담을 의인화했죠. 의수, 의족, 의자잖아. 가짜라고 이거. 다음 표현 보면 의인법이겠죠.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온 시간 어느 시간? 일몰, 석양, 저녁 되겠지. 아침부터 걸었겠지. 한없이 걸어서 길은 길 위에 큰 그림자를 들이었대. 자 이제 전환을 기승전결로 치면 상승돼서 뭔가 결론을 해야겠죠. 전환이 일어납니다. 길은 아까 나왔네 지문에서. 자 길을 상징적이라고 할까? 아까 3번과 연결해보세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 그렇지? 순행이잖아.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길이라는 놈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갔고 이 문장이 가장 어렵고 이슈일 겁니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어렵다. 왜? 시는 노래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일반론에 비추어서 3번 문제 풀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머릿속 들여보세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거 뭐 윤회 사상이야? 아침, 점심, 저녁. 보통 뭐 저녁이고 밤이면 자잖아요. 정결이라고. 근데 굳이 이 윤동주는 뭘 얘기했냐면 길을 갔다느니 아침에서 저녁으로 갔다가 저녁이 아침으로 통하더래요. 시어는 한 땀 장일의 솜씨죠. 왜 이 시어를 선택했냐 이거야. 고민하십시오. 그 설명은 주변에 있겠죠. 돌담을 어두워졌네. 돌담을 더듬어서. 맞지? 더듬어서 가다가 울어.
눈물 짓다가. 기뻐서 울립니까? 희노애락 중에 뭐예요? 기쁘리야? 분노했어? 애상에 젖었어? 즐거워? 부정적 상황일 거고. 왜? 현실 반영론적 관점이었죠? 3번 문제. 일제시간의 현실이겠죠? 돌담을 더듬어 눈물을 지은 이유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고민했겠죠. 그리고 쳐다보면 하늘 쳐다보고 나왔네. 아까 질문에서 나왔어. 하늘을 쳐다보고 누굴 봐? 자아성찰의 도구였잖아. 매개체였잖아. 그지?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거 뭐 지랄 같다 표현. 하늘이 푸르대. 이건 시각적 신상이지. 부끄럽게 푸르대. 하늘이 부끄러운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의인법이겠지. 그죠? 쳐다보면 매개체, 이 오해는 동그란 식구 엄청나네요. 돌담을 더듬고 눈물을 찢는데 눈물의 의미.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하늘이 푸른 거야, 부끄러운 거야. 푸른 종소리도 그녀와 헤어졌으니까 종소리가 푸르릉 해보이는 거지. 이 사람 하늘 봤더니 왜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냐 이거야. 자신의 처지를 하늘의 감정이입을 한 거겠죠. 때려넣은 거야. 결론 짓겠죠. 기승전까지 왔고 결론 오른쪽으로 갑니다. 불안 폭이 없는 이 길을 유학길 들어갔다 그게 살기 좋아? 양심에 찔리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은데 이 첫 방향 여러분 이 6.3만 옥새했습니까? 그 곱디고 온 윤동주도 약물 투여를 통해서 옥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신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몰라 표현해 이 불안 폭이 없는 이 길을. 그래서 길은 인생 여정이고 삶의 길이야.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하죠? 마이웨이라고 한다고. 그죠? 그래서 윤동주의 길에게 불안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살아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인생과 똑같죠? 내가 이 불안 폭이조차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나왔어요. 담이 있대. 돌담이었죠. 아까 세문이 있었죠. 담 건너편에. 담 저쪽에 누가 있어? 내가. 이 나는 누구야? 내가 아닌 나. 뭐? 흔히 얘기하는 본질적 자아, 원초적 자아 아니면 자신이 말하는 이상형의 자아겠지. 왜? 지금의 현실에 나는 뭐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니까.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 되잖아. 걷는 이유는 뭐였어? 인생을 살아가고 부끄러움의 미학이지만 이 부끄러운 상황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저 담 너머에 미래든 과거든 나의 원래의 나. 왜? 3번에 그렇게 해석하라며. 누구 찾아가? 잃어버린 내가 있대잖아. 그놈을 되찾고 회복하려잖아. 그 집은 어디 있어? 3번 보기에 있다고. 3번 보기 다시 갔다 와요. 두 번 동그라미 시작을 했죠. 해석 다 해줬다고. 맞죠? 담 너머에 저쪽에 있는 나는 잃어버린 나일 것이고 그놈을 찾아가는 과정을 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그랬잖아. 가이드 좋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멋집니다. 윤동주가 멋진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광물하지 말고 절제의 미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죠. 길 걷는다 그러는 게 내가 사는 것. 길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인생일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고3입니다. 고2 말이죠. 고2 이제 여러분 2년 남은 줄 아세요? 11월 때까지 이미 2월이야. 2월 1일이지. 1년 채 2년 안 남았어. 겨울 여러분도 264만큼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거라고. 재수할 거야? 밀리고 있는 거라고. 자,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은 왜 삽니까? 윤동주는 왜 산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이미 다 가르쳐주잖아. 왜? 자기 탐색과 성찰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맞지? 부정적인 시간도 있었지.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서 왜 살아가? 담 너머의 나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은 뭐야?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은 뭐야? 잃어버린 나겠지. 담 너머의 나겠지. 잃은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찾으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끝났죠?
3번으로 돌아갑시다. 지문 봅시다. 자, 이제 문제 풀이용이에요. 앞에 봅시다. 자, 문제 국어는 예민해야 됩니다. 자신의 대가리, 머리 믿지 마십시오. 국어 잘 치는 애들 중에 많은 애들이 지 머리 믿다가 선지 제대로 안 보고 낚인 놈들입니다. 1등급 받을 놈이 2등급 갑니다. 그죠? 변별력 다 구조화되어 있고 계획된 문제들입니다. 보세요. 그럼 선지는 뭐야? A이고 B다. A거나 B다. 허나 참, 적절. 국어는 뭐라 그랬어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문제 봐봐.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고. 이 의도는 뭐냐면 수학과 과학과 다르다 이거야. 국어는 다양한 해석, 문학을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하겠어. 그걸로 다 박사 논문 받고 하는데 가장 일반화되고 대중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답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 유형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어딘가 근거가 확실한 잘못된 부분에 있는 놈을 찾아내라는 소리야. 맞죠? 근데 1번 봅시다. 굳게 닫힌 세문 맞죠? 이제 해석되죠? 세문이야. 다 세문은 화자가 처한 부정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 맞아, 틀려? 100% 맞는 거지, 이건. 제껴. 1번은 선지도 아니야. 땡큐죠? 맞는 표현이야. 2번은 길이, 아까 이슈 나왔잖아. 우리 세모였잖아. 뭐라고? 길은 뭐였어? 사는 거고 인생이었지. 이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며. 이거는 제가 봐. 국어는 빨라야 돼. 뭐가? 눈과 손이 빨라야 돼. 갔다 와. 어디로 가? 저녁에서 통한다고, 아침에 통한 게 아니라 최초는 뭐였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그런데 추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다시 통한다는 깨달았죠. 통했다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의미하겠군. 어려워. 세모야. 확신 못해. 맞죠? 그럴싸해 보일 뿐이야. 입증해 두고 2번 통합이라고. 3번 눈물 짓는 거 몇 년에 있어? 1, 2, 3, 4, 5년. 하늘 쳐다보면서 눈물 흘렸지. 돌담을 더듬다가 눈물 짓는 것은, 행위는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겠고. 맞아 보면 맞는 것 같아. 일단 놔두고. 그럼 뭐야? 1번은 제꼈고 2번 3번 남았지. 4번 갑시다. 부끄럽게가 어디 나와? 방금 했잖아.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했지. 부끄럽게를 통해서 화자가 하늘을 보며 하늘 봤지. 자기 성찰했지. 자기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이거 100% 적절한 거지 이거. 제껴. 5번 화자가 길을 걷잖아. 길을 걷는 이유는 뭐야?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그랬고, 보기에도 2번이나 강조했고,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하고.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왜 길을 걷어? 당 저쪽에 누가 있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함입니다. 몇 년에 있어? 쭈쭈쭈. 끝에서 두 번째요. 이 풀한폭이 없는 이 길을, 인생을 가는 이유는 당 저쪽에 내가 남아있대잖아. 잃어버린 내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되찾으러 회복하러 가야지. 5번은 무조건 적절한 거야. 1, 4, 5 찍겠습니다. 찍으십시오. 2와 3. 저랑 문제 한번 하십시다.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문제는 A거나 B다. 자, 참과 거짓 명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참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A 부분, 앞부분도 맞고 뒷부분도 맞아야 적절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 오류입니다. 그죠? 자, 2번과 3번에서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을 선택한 사람은 2번 질문 다시 볼까요?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 이 뭔 소리야 이거? 라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진다? 같기도 해, 같기도. 잘 몰라. 선지가 어려워. 3번은요? 이건 맞잖아. 눈물 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거. 자, 윤동주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길 찾아요. 결론은 뭐였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간다며 계속 걷는다며 극복하고 있잖아. 나는 3번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 3번 체크했어. 3번이 아니라 2번 체크했지. 2번 헷갈리니까. 2번 선택한 놈들 다 오답이고 저도 틀렸습니다. 문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겨내 보십시오. 논리로. 1번 드릴게요. 이거 나처럼 2번 선택한 사람 없어? 2번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 1시 반에 수업 시작했네? 아, 정말. 이거 국어 다 맞췄나요? 맞추다 안 맞췄어? 틀리신 분, 본인 다 풀지 않았어요? 2번 선택하신 분 없어? 다 3번 선택했다? 동원, 몇 번 했습니까? 3번이요. 왜 3번입니까? 극복이 아니어서. 극복이 왜 아니야? 극복했잖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포기 안 했잖아. 라고 저는 주장할 겁니다. 허나 동원 학생이 맞은 이유는 뭡니까? 2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민하라고 그랬죠? 자, 자기 머리 믿지 말고 내 손과 버티고 앉은 엉덩이와 오답 노트만을 믿으십시오. 그게 실력입니다. 눈물 짓는 행위 찾아가. 아까 오행이었잖아. 돌담을 더듬어 어둠 속에서 걸어가다가 눈물 지었지. 왜? 힘드니까 인살이 불안폭이 없는 척박한 절망적 상황이잖아. 그죠? 돌담을 더듬어 눈물을 짓다가 아이고 하면서 울었어. 그러다가 하늘 쳐다봤잖아. 맞지? 쳐다보니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더란 거야. 이놈을 어떻게 만박하겠어? 3번에 이놈들이 출제자가 까놓은 이유는 뭐야? 교수님들이 까놓은 이유는 뭐야? 눈물 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에 때문에 우는 거야. 그치? 극복은 어디서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걸 있는 거지. 그죠? 눈물은 힘들어서 우는 거라고. 극복의 눈물은 어떤 경우에, 자, 극복의 눈물이 의미가 되는 거. 성립하는 거야? 내가 아픔을, 절망을 이기고 드러나서 다시 재기해서 우승했다. 이거는 기쁨, 극복의 눈물이죠. 초국의 눈물이겠죠. 허나 이 본문에서는 그만큼 디테일하게 가고 눈물 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저는 싸울 겁니다. 정답 맞다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대학 가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는 학년에도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정답으로 인정 안 합니다. 왜? 3번의 보기에 다 가르쳐줬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2번 다시 볼까요?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 자, 윤회사상관인데 그 시절 19다시가 길은 아까 가장 어려운 연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길이 뭐였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 마이웨이였다고. 길은 아침부터 저녁으로 갔더니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저녁이 아침으로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시험 망했다고 인생 망가집니까? 또다시 시험이고 대학 들어가면 시험 없으니까 더 많이 칩니다. 사회나가면 시험 없으니까 하루하루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계속 이 고난의 행군이 되는 거죠. 자기 탐색의 과정이 길은 왜 길에서 뭘 찾아? 잃어버린 나 다음 저쪽에 나를 찾는 거잖아. 길은 저녁의 삶을 통해 그래서 의미는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 이목구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걸로 박사논문 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죠? 그거 중에 일반전에 들어가는 좋은 답변이고 적절한 답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은 유혹에 들면 안 됩니다. 유혹은 어찌 만들어졌습니까? 자, 살짝 문제에서 빠져나와. 보기에서 가이드에서 보기 맞춰서 보기 참고 명령이라고 했죠? 2번과 3번이 왜 경합이었어? 보통 국어는요 2개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2개는 3개 경합이다 찍은 게 아니라 풀다가 사람들이 왜 2번으로 많이 가는 줄 압니까? 2번이 지문이 어렵기 때문이야. 분석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선택한다고.
3번은 그럴싸해 보이게 유혹하는 거라고. 왜? 함정 타놨잖아. 뭐라고? 동원상 선생님 말한 대로 극복을 넣었잖아. 이거는 부인당한다고. 입증했잖아. 극복 아니라고. 왜? 보기에 가이드 해석 다 줬잖아. 그럼 빼박 캔트야. 못 이긴다고 이거.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자 문제 푸는 입장. 우리 플레이어. 얘들이 퀴즈를 냈고 국가가 맞지? 교육부에서 퀴즈를 냈고 우리는 맞춰야 돼. 솔루션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방식이 뭐야? 지문 선지를 꽈놓잖아. 그럴싸해 보이는 놈 3번 때려놓고 2번에서는 어려운 지문 내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2번으로 오답률 가게 해주는 거라고. 이게 문제 구조예요. 9번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풀어왔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오선지에서 힘들었다고요? 힘들죠. 허나 선지를 집중해서 읽으면 반드시 1개, 2개 정도는 제낄 수 있습니다. 맞죠? 3개냐 2개냐의 싸움입니다. 1개가 명확하다. 그건 2점짜리지. 명확한 답이지. 그죠? 난이도도 아닌 거지. 그걸로 별명을 못 가져요. 그래서 구조화되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고 3번 타입이 보통 3점짜리도 있는 거잖아. 문제는 기억하시고 1분 드릴게요. 정리하십시오. 지문 해석까지만 좀 합니다. 머릿속 정리되셨으면 가 지문 읽으십시오. 고이면 이성부 시인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합니다. 윤동주의 길.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문학을 좋아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청년 때 제가 노력했던 거는 저겁니다. 오롯이 시는 특히 그 작가의 감정 상태에 이 맞죠? 들어가 보는 겁니다. 문학 그 자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해석들을 보십시오.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다양한 타입들이 있겠죠. 윤동주를 저도 워낙 좋아하게 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안 할게요. 윤동주 스타일로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를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서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다 눈물이 나서 눈물을 짓다가 저 멀리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제가 이 풀 한 포기가 없는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은 담 저쪽에 돌담으로 막혀있는 담 저 너머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까닭이고 나는 길을 걷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어버린 건 누구? 저 담 너머에 잃어버린 나 맞죠?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의 길입니다. 좋은 시죠? 저 상당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다음 작품 갑니다. 가로 돌아오십시오. 시 해석하고 마칠게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시 한 편만 단독으로 나온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2편 이상 납니다. 요즘 사실 더 섞어요. 어떻게? 시가 문학은 뭐야? 시와 가사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가사가 서정이야? 아니야. 가사
가사는 교수의 영역이야. 영역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저 시간 모양인데 그 나중에 얘기하고. 자, 윤동주의 길을 나와줘. 가는 뭐예요? 이성구의 산길에서. 여기도 길 나오네. 산길 나오네. 맞아? 이거 의도 빤하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길에서 길의 의미가 있을 거고, 이성구가 도로길, 도시길이 아니고 산길을 선택했잖아. 맞죠? 해석 들어가십시다. 지문 안 읽겠습니다. 문제로 갑니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이십니까? 가는 나와 달리. 한 명 더 놓으시면 뭐? 가는 나와 달리니까 가에만 있어야 되는 특징이야. 맞지? 나와는 다르게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건 뭐야? 의인법, 의인화된 표현 찾으라는 거라고. 찾아야죠. 대상가에 그걸 또 의인법을 하여. 이게 A야. 그러고 의인법으로 단순 의인법이 아니라 대상과 교감을 해야 돼. 2번은요. 나는 윤동주의 길은 가 이성구의 산길에서와는 달리 동일한 종결어미 문장 종결어미 문법이네.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이런 거겠지. 윤동주의 특징이 뭐야? 경어체 쓰잖아. 나처럼 이렇게 거칠지 않고 곱게. 그죠? 종교어미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높이고 있는지 운율감 리듬 나왔네 확인하라고. 맞아요? 그죠?